까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장마감부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다우 산업은 조금 올라줬고 나스닥 종합은 장을 보질 않았는데 제가 안 보길 잘했네요. 뭐 이게 뭡니까 이게. 아주 생쇼를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시종일관 약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실시간 나스닥 선물은 약간의 강보합권으로 출발은 하고 있으나 어차피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밤 CPI 지수가 발표되는 순간부터 오늘의 풀이장은 시작이니까요. 공포지수 67, 공포지수가 67.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어느덧 나스닥의 강세장은 서서히 끝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공포지수가 60대인 건 너무 오랜만에 보네요. 그러면 우리가 다 팔고 도망가야 될까요? 아니죠. 이미 고점 부근에서 공포지수 매매법에 의거하여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였고 수량은 많이 털렸고 늘어난 예수금은 잠시 코인 관련주로 스위칭하여 또 수익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 기다려야죠. 수량을 털리는 것을 그만하고 기다려야죠. 여기서 다시 공포의 구간이 올지 안 올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만약 다시 오른다고 하면 그냥 즐기면 되고 공포의 구간이 오면 다시 용기를 내보는 겁니다. 그 누구도 사지 않은 무서운 구간에서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건 바로 언더독 트레이더. 오늘 9시 반에 CPI 발표가 있죠. 먼저 노무라의 예상치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시장은 0.3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노무라 이놈의 자식들은 0.4로 예상하고 있네요. 한마디로 너네는 다 망했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헤드라인 CPI MOM마저도 노무라는 무려 0.5로 예상하고 있고요. 역시나 0.1포인트 높은 상당히 노무라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관별 CPI 예상치 표입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0.4, CT와 노무라를 제외하고는 0.4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연간 CPI 시장의 예상치는 3.1, 역시 바클레이와 노무라만 또 높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원 코어 CPI 월간 0.4, 시장의 예상치는 0.3이고요. 역시 노무라만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근원 CPI YOY 연간 시장 예상치는 3.7, 역시 노무라만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무라가 조금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지 다른 기관과는 다르게 노무라만 조금씩 높은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비어있죠. 골드만삭스의 예상치입니다. 대충 읽어보니까 골드만은 월간 컨센은 0.3인데 0.32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간 대비는 컨센은 3.7인데 3.71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골드만조차도 시장의 예상치보다 좀 더 높은 CPI가 발표됨으로써 시장은 일시적인 충격을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있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4848을 하면서 롱숏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본전 아니면은 마이너스일 것이고 그렇게 롱숏에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할 것이며 계좌는 줄어갈 것이다. 장기 투자자라면 이러한 일시적인 잡음에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며 더 시저 유튜버를 보면서 해야 할 것이 있다. 그 해야 할 것은 바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헛소리고요. 하여튼 골드만삭스도 CPI가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 일시적인 충격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숏을 잡기에는 조금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 구간이죠. 왜냐하면 최근 연 이틀간 상당한 하락으로 숏이 너무 많이 올라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숏을 잡는다면 단타를 쳐야 되고 단타를 치려면 밤을 새야 되고 우리는 잠을 자기 위해 더 행복해지기 위해 주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어닝 발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의 팀이었죠. 실적 발표를 하고 있네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상장이 되어 있었군요. 그리고 장후에 펀웨어 트럼프 관련주죠. 펀웨어가 실적 발표라고 그밖에 크게 별다른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공포지수 매버 참고하시고요. 더 시죠. 유튜브 구독자방에 한 명이 추가된 260명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트랙커션 체크하겠습니다. 0.74 상당히 0.69를 한번 보여주고 아쉽게도 약간 오르고 있는 모습. 하지만 0.80 이하면은 여전히 강세장은 맞다. US100 CFD 나스닥 지수 차트 일봉입니다. 일단은 여전히 파란색 선 지지선이죠. 제가 그어드린 지지선 여기 위에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파란색 선은 상당히 많은 횡보가 일어났던 장, 돈이 상당히 뭉쳐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금 반등의 기회는 있는 것입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이 이상하게 상당히 내리고 있네요. 통상적으로 환율이 내리면 주식이 올라야 되는데 주식도 지금 조금 좋지 않잖아요. 단 이틀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환율이 무려 볼린저 밴드 아래로 떨어졌어요. 굉장히 보기 힘든 일이죠.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갔으면 다시 들어와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고요.
맘 같아서는 환율이 그냥 끝까지 떨어져 버렸으면 좋겠지만 뭐 그게 맘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현재 뭔가 굉장히 이상한 기류가 펼쳐지고 있는 것은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국제유가 상승 추세선을 확실하게 이탈해주고 다시 올랐지만 상승 추세선의 저항을 맞고 다시 떨어지는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선을 긋는, 추세선을 긋는 타점이 어떻습니까? 정확하지 않습니까? 일단 국제유가는 약세의 흐름입니다. 더 오르더라도 상승 추세선의 위에 오르고서 국제유가 관련주를 매수하셔야 되는 거죠. 엔비디아 5일선을 확실하게 이탈해주는 모습, 상당히 좋지가 않네요. 일단 5일선을 이탈해주자마자 바로 복귀해줘야 되는데 바로 복귀를 못해주면 바로 21선까지 밀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21선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하락 추세로 전환된 건 아니에요. 21선 우상향, 우상향의 종목의 정석입니다. 21선의 우상향. 결국 엔비디아가 21선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엔비디아는 아직도 상승 중이란 말이죠. TQQQ, 제가 그어드린 추세 지지선,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상승 추세의 지지선에 또 정확히 멈춰서는 월가의 세력들, 선을 무조건 지키면서 핸들링을 하더라고요. 오늘 밤 CPI 결과에 따라서 나스닥이 급락을 한다고 하면 이제 파란색 지지선을 명확하게 지지해주나 지켜보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속스를 차트, 속스를 뭐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도 21선조차도 터치하지 않는 모습, 상당히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구간이 많이 남았다. 그래서 속슬 같은 경우는 너무 급격하게 올랐을 때는 조금 매도를 하셔야 돼요. 끝없이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되고 약간의 분할 매도 하시고 많이 떨어지면 다시 분할 매수, 이렇게 약간은 조금의 비중만 하시면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 속슬 3배 레버리지입니다. 불주는 노예에서 이제 거지로 되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네요. 하지만 거지가 되는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터치하여도 일목균형표가 버티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불즈를 산 가격은 차트에 보이지도 않는 저 낮은 가격이다. 아직도 100% 수익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즈가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하고 일목균형표의 지지를 받는 이러한 구간이 온다면 정말로 오랜만에 불즈를 한번 매수해볼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려와봐. 난 더 좋아. 테슬라는 제가 그어드린 지지선에 터치를 하는 기회를 주는가 했더니 살짝 올라주면서 약간의 단기 바닥을 만들고 있는 모습. 하지만 안타깝게도 21선은 아래로 고개를 틀고 있죠. 많이 아쉽네요, 테슬라.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숏의 보조지표 SQQQ는 약간의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기술적인 반등의 끝은 21선, 중앙 21선의 터치까지 이루어집니다. 터치는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속스 S 같은 경우는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하고 우물이 끝나는 지점, 그리고 21선까지는 조금 더 많이 간격이 남아있다. 반도체 숏이 더 오르더라도 21선까지가 기술적 반등의 구간이다. 하지만 더 시즌은 딱히 살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다. 키움 전사의 일간수 매수, 속설 1위 좋지 않습니다. BTX, 코닐, 코인 관련주 죄다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서야 매수를 하고 있고요. 더 시전은 벌써 100% 수익이 훨씬 넘어가고 200% 이상의 수익인 것도 있고요. 개미들은 이제서야 사고 있고요. 왜 이렇게 뒷북만 치는지는 잘 이해는 안 가고요. 코인의 공포지수 81이고요. 코인 관련주 참고하시고요. 코닐의 차트 보겠습니다. 일단 볼린저 밴드 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조정이 나온 모습, 그리고 급등주의 패턴인 5일선조차 터치를 하지 않았다. 더 시전은 여기서 샀다. 마라도 이 부분에서 샀고 코닐도 이 부분에서 샀다. 마라는 실패하여서 약간의 수익으로 던졌지만 코닐은 홀딩하고 있다. 그리고 5일선조차 터치도 안 했기 때문에 홀딩을 하고 있다. MSTR 마이크로 스트레이지도 볼린저 밴드를 뚫으면서 어제 봉을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한 조정이 나왔죠. 그렇지만 역시나 5일선조차 터치도 하지 않는 여전히 급등 중, 매도를 할 필요는 아직은 없다. 물론 어제 꼭지에서 샀다면 상당히 잘못된 선택을 하신 거죠. 하지만 더 시즌은 여기서 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MSTR 같은 경우는 저의 UDT 멤버십에서 다소 늦게 진입한 감은 있으나 그래도 대부분이 상당한 수익권을 누리시고 계시는 종목입니다. 비트코인 한 단계 더 지지선을 만들어주는 모습, 강력한 초상승 추세선에 닿지도 않은 모습, 약간의 단타를 원하시는 분들은 초상승의 추세선에 닿으면 매수를 추천드리고 지지선을 지지하는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아무리 우상향의 급등주인 비트코인이라도 이런 지지선에 닿을 때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더리움의 일봉, 이더리움도 뭐 지지선을 만들어주는 모습, 지지선에 닿으면 지지하는가 확인하시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막 이렇게 오를 때는 관망을 하시고요. 더 시저의 멤버십은 시드가 작으신 분은 멤버십까지는 뭐 안 하시고 영상만 보셔도 되고요. 시드가 크시고 장투 성향이시면 장교 멤버십을, 시드가 크시고 모든 매매를 전부 배우고 싶으시면 UDT를 추천드립니다. UDT 언더독 트레이더. 마지막은 좋은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삶의 진실,
지잡대 가거나 대학 안 가도 인생 안 망함. 줬소 들어가도 인생 안 망함. 돈이 없는데 결혼을 해도 인생 안 망함. 돈 없는데 애 낳아도 인생 안 망함. 나이 많은데 뭔가를 늦게 시작해도 뭔가를 더 시저와 늦게 시작해도 인생 안 망함. 대신에 인터넷에서 남들 사는 거랑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 정신은 반드시 망함. 여러분 요즘에 아주 수익 인증이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아주 그냥 지구 대축제가 열렸어요. 남들이 사는 거랑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이제서야 몰빵 때리면은 계좌가 망할 거예요.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원칙을 지키시면서 모두가 공포에 벌벌 떨 때 그때 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점에서도 엄청난 조정이 올 때 차트를 확인하고 매수를 때릴 수 있는 용기, 그게 더 시점이다. 그럼 전 오늘 CPI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